네, 친절한 경제씨라는 고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몇 분을 더 모셔서 더 다양하게 경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오신 분, 앞으로 고정 출연해 주실 분인데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선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네. 3일 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네. 너무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는 날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 정신하고 열심히 참여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또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궁금한 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굉장히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은 안진걸 소장님은 잘 아실 거고 약간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예. 얼마 동안 하셨죠? 연으로는 한 20년. 어우, 중간에 20년 희망제작소 한 1년 반 간 거 빼면 네. 18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20년쯤 참여연대라는 아주 유명한 또 활동 많이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예. 활동을 이건 언제부터? 2018년 봄에 네. 이제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게 가장 힘드실까? 네. 아무래도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특히 올 소득은 적고 근데 나가야 되는 돈 특히 그렇죠.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같은 오늘이 비용이잖아요. 20일인데 예. 뭐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 오늘이 예. 수급비 들어온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월급 날이신 예. 분들도 많은데 이런 날 보면 돈은 한 번에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도 다 한 번에 쏙 예, 그래서 통장에 좀 머물러 있다가 가야 되는데 애들이 예의도 없이 그렇죠. 예,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이제 그냥 바로 나가는군요. 들어오자마자 1절에서 2절도 뭐 안 신용카드 가고. 네. 비용, 뭐 각종 공과금,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네,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정보, 민생경제정보로도 그렇고 국민들이 올 소득이 늘어나게 이슈 파이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네네. 그게 직장인들은 임금일 것이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올 소득일 것이고 그다음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복지급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올라가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걸 줄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매출이 예, 드는 건 누구나 맞습니다. 다 환영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통계청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이 일단 식료품비 그다음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로 나갑니다. 네. 특히 식료품비야 그렇다 치지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자비, 교통비, 금융비 이런 돈은 통신비 굉장히 특히, 통신비 이런 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막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학 교육비가 많이 드나? 그리고 사교육도 그렇고요. 예, 사교육비까지 네. 포함하며 이걸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도 갚아 나가고 노후 준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올 소득 올라가고 올 지출은 줄어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예, 거죠. 그런 걸 계속 이제 그런 일을 해주기 위한 NGO죠. 예,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네.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을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죠. 예, 민간 연구소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제 직업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민생 캠페이너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민생 민생 캠페이너라는 직업은 건국 이래 최초의 예, 직업일 최초 것 같은데.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래 최초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연구원이라고 저한테 소개도 하는데 이제 네. 연구는 제가 약하지만 네. 캠페인을 주로 해서 실질에 도움을 드리려고. 민생 경제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한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 안진걸 소장님하고 같이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했잖아요. 예. 요건 정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오창익 앵커와 저희들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게요. 네. 그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사실 거북이 도로가 되어가지고 고속도로 역할도 못 하는데 저속도로죠. 예, 네. 완전 저속도로인데 그러면 약관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평소에 4시간이면 갈 도로를 네. 10시간, 12시간 걸렸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통행료를 받는 네.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통행료를 받았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우리 인권연대랑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계속 캠페인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6일 예, 동안. 그게 네. 뭐 왕복하면 뭐 3, 4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경제, 민생 서민들 중산층에는 짭짤한 도움이 되었다는 그리고 평가를 방금 받았습니다. 정봉구 네. 대사님도 나오셨지만 독일 고속도로는 통행료 안 받거든요.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영국도 그렇고 예.
우리도 이제 오래된 고속도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화물 기사라든지 고속도로로 먹고 사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전격적으로 이제 오래된 고속도로 통렬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방금 오창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네. 레저라든지 뭐 캠핑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네, 네. 요금 낸다 하더라도 화물 기사님, 네. 뭐 택시사님들 이런 분들은 면제를 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죠. 네, 네.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고정으로 모시게 되는데 예, 예. 자 이게 소개만 해도 뭐 벌써 이게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오늘 또 그래서 네. 아주 귀한 정보를 지금 들고 네,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뭐 또 신용카드 포인트 네, 또는 뭐 정부나 기업으로 또 돌려받아야 되는데 뭐 일부러 본인이 깜빡하거나 잘 안내를 못 받아갖고 못 받고 있는 환급금 이게 16조 원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예, 16조 원이나 됩니다. 이건 네. 금융기관들이 우리들 주머니에 왔어야 될 돈이 안 온 게 맞습니다. 16조 이건 원. 금융기관들이 정부랑 엄청나네요. 공식적으로 인정한 돈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하나도 과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정한 돈이니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 원이나 되고요. 아, 그다음에 휴면 금융자산이 1.4조 원, 그다음에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2.5조 원이나 되는데 네. 요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의 이제 직장인들에게. 네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16조 원이나 되는데 잊어먹고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이사도 많이 다니고 세입자들 보호가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주변에서 뭐 이렇게 여러저런 인연으로 뭐 통장 만들어 달라, 뭐 적금 넣어 달라, 보험 가입해 달라 하면 우리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많이 가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전화기로 이사를 가요. 그러다 보면 그 금융기관이나 무슨 신협이라든지 동네 뭐 금고 같은 데 이용했던 거 깜빡해 버리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도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개를 가입했으니까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지금 16조 원이 쌓여 있는데 자, 애청자 여러분 지금 그 이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파인 그냥 한글로 파인을 치시면 돼요. 운전 파인. 중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예, 파인. 됩니다. 그러니까 파인. 숨은 금융자산 파인이 파인애플 할 때 파인이요? 예, 그 파인이에요. 아, 찾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예, 이제 파인. 뭐 이제 네. 우리 국민대 좋은 일이다 해서 네네. 이제 파인 땡큐 할 때 파인이겠지만 어쨌든 한글로 파인만 어, 치시면 영어도 제법 하시네요. 네. How are you? 네. Fine, thank you. And you? 네. 죄송합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라고 치셔도 되고 그냥 파인으로 치시면 파인. 네. 가면 자기의 뭐 옛날에 보험금 안 받은 게 있다든지 네. 또는 뭐 예금 저도 제가 방위 받을 때 가입됐던 저축은행 예금이 3,500원 남아 있더라고요. 아, 그 그러니까 찾으셨어요? 찾았죠. 오. 3,500원 돈도 3,500원 어디서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네. 벌려면 1시간 일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돈. 그다음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5년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네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언제 써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5년 지나버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돈으로 많이 찾은 분은요. 지금 몇백만 원도 찾은 분이 있고 짧게 네. 찾은 분은 수천 원 수만 원 찾은 분들이 네.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인증 아, 글을 올리는데 네. 굉장히 유용했다. 우리 저 신자 여러분들께는 좋은 부활절 선물도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시고요. 네. 혹시 여유가 생기시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후원금으로도 내주시고 그러실 너무 수도 대놓고 있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이제 성도들께서는 네. 내게 공돈처럼 생긴 그럼요. 돈이다 네, 하면 네. 이제 안진걸 좋은 데 쓰실 수도 소장님 있는데 덕분에. 이런 사례가 하나 파인, 있었어요. 네. 더더욱이나 꼭 찾아보셔야 되는 게 이제 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었어요. 네. 언니가 보험 가입을 자기를 평소에 살뜰하게 챙겨준 여동생한테 수령자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가족들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사실을. 네, 네. 보험회사에서 네. 안 해줍니까? 보험회사에서 통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우리가 정신없다 보면 뭐 문자 같은 거 와도 그냥 네, 잊어버리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런 통지 오면 꼭 스팸 같아요. 예, 스팸 같기도 네, 하고 네. 또는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도 심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또 삶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니까 본인 앞에 보험금이 몇 천만 원이 그거 와 있더라는 엄청나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잖아요. 어, 나중에 이걸 우리 안 찾으면 다 보험 대기업이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방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보험사들도 그런 돈은 전화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면 10번 이상 연락을 해야죠. 네, 네, 네. 아니 뭐 등급 편물 보내준다든지 네. 수령자들 그런 걸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요, 소장님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예.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크잖아요. 우리는 개별 소비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노력을 의무로 좀 맞습니다. 주어주면 안 됩니까? 의무화해야 됩니다. 네. 그
예를 들면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우리 애청자들 잘 들어주십시오. 65세 어르신들 중에 하위소득 70% 그러니까 상위소득 30% 빼고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70%는 기초연금도 노령연금도 받지만 네네. 통신비 감면 12,1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네. 네네. 근데 이걸 통일삼사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동이 저희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하고 네. 소확행위원회가 뭡니까? 예전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라는 아, 민주당의 네네. 어떤 당 조직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민단체 제안한 겁니다. 네. 집권 여당이 그런 이슈에 앞장서 달라 민생 문제를 해서 거기랑 같이 그걸 법으로 아예 기초 노령연금 드릴 때 통신료 12,100원도 그냥 의무 감면해 줘라. 네네. 이렇게 저희가 캠페인 했는데 이제 일정하게 그거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됐는데 지자체들이 안내를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통신 3사가 안내를 잘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자체 있잖아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전화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창익 어르신님 12,100원 오창익 어르신은 네, 통신비 그렇지만. 감면 받으셨나요? 네. 신청했나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도 어머님, 아버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주변 어르신들한테 12,100원 통신비 감면 받고 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네. 감면 안 받고 있다면 신청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 뭐 보험사, 통신 이런 데는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이잖아요. 네. 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할인 정보나 지급 정보가 있을 때는 아예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할인해 주거나 네네. 아니 뭐 10번 이상 통보를 하게 네네.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유, 뭐 시간이 쑥쑥 지나가서 제가 궁금한 거 듣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 듣는데 딱 하나만 예. 짧게 마지막으로 배달료가 엄청 오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원성이 자자한데요. 저도 8,000원 배달료 내봤습니다. 근데 제가 8,000원을 냈으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배달료를 3,000원, 4,000원 내거든요. 네. 그러면 배달료가 뭐 음식을 시켜 예. 드실 때요? 12,000원, 13,000원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음식 비용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다. 그래서 배달을 공동으로 하는 문화까지 생겼습니다. 네네. 한 아파트나 한 뭐 다세대에서 우리 뭐 치킨 뭐 짜장면 이런 걸 같이 시켜가지고 배달료 아끼는 거죠. 배달 공구라 해서 네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배달을 우리가 시키면 배달을 통해서 그런 배달앱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걸 네. 자영업자들이 그건 100% 부담을 해요. 수수료는. 근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배달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 기사를 보냅니다. 뭐 배달의 땡땡 이런 예, 데들이죠. 네. 그러면 배달 대행업체도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달 기사님들도 처우가 개선돼야 되니까 그다음 단건 배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한 건만 배달해 주는 거 두세 네네, 군데가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배달료가 올라가 버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럼 배달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쓰여졌다면 좀 부담이 돼도 이해가 그렇죠. 되지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처우 개선은 별로 안 되고 네. 배달 앱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배달 대행 업체들만 이득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재벌 대기업도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 배달만을 통해서 대기업이 된 데도 많고.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교나 뭐 네. 되게 많죠 지금 네, 많이 네. 뛰어들었죠. 쿠팡이치도 그렇고 뭐 거의 다국적 세계적 기업 수준까지 뛰어올랐는데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배달료 해가지고 또 배달료를 저희들은 낮추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